자, 자리에 계시면은 숫자 7 한번 입력해 보시죠. 천천히 아마 하면은 요거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 아마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또 이해까지 하려고 하면은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해 할 수가 있고 자, 내려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마이너스 기호에 해당하는 거가 안 보이네요. 여기가 0도라고 하면은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기호까지 해결하시는 코드가 이 코드예요. 자, PLT.RC 파람, 엑시트, 축에 해당하는 거가 유니코드 마이너스, 그거를 폴스하죠. 그래서 뭐예요? 유니코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인코딩 방법 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진수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특정 이진수로 바꾸고 이런 거가 이제 유니코드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거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해석하지 말아라. 그거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기호에 해당하는 거 해석하지 말아라에 해당하는 것까지 그죠? 여기서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 넣고 자, 여기에 있는 거를 쇼하기 전에 넣어야 돼요. 쇼하기 전에 넣어야 되는데 웬만하면 뭐 타이틀 다음에 여기다 넣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plt.rc 대문자 p 파람 이렇게 하시고요. 엑시트 이거를 쓰는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대괄호입니다. 대괄호. 그치? 그래서 대괄호로 이렇게 쓰시고 파람츠 대괄호 이렇게 쓰시고요. 자, 엑시트에 해당하는 거에 점 유니코드 마이너스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폴스 하죠. 대소문자 구분 잘 하셔서 자, 이렇게 동작을 시켜내시면은 이 마이너스 기호가 잘 나오셔야 돼요. 마이너스 기호. 자, 여기 마이너스 기호 잘 나오시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챕터를 전체적으로 코드를 보기 좋게 정리를 했다라고 돼 있어. 자, 스플릿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라고 하는 거 리스트로 처리를 했대요.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거죠. 그래서 하이랑 로우의 그 변수, 리스트한 변수에다가 하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로우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하이에 해당하는 거는 최고 기온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오고요. 이 로우라고 하는 거는 최저 기온에서 뽑아서 올 건데 이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뭐다? 최고 기온이든 여기가 최고 기온, 최저 기온이든 빈셀이 아닌 곳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자? 0번지에 해당하는 거가 뭐예요? 날짜 데이터를 바 기준으로 나누자. 그렇죠? 그래서 데이트라는 곳에 놓고 데이터 중에서도 이제 0번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연도 데이터죠. 연도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인트형으로 변환해서 1983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큰 데이터들만 그렇죠? 그래서 1983년부터 2019년도 데이터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2월 14일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데이터에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뭐다? 월에 해당하는 거. 데이터에 2라고 되어 있는 게 1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2월 14일 데이터들 결국에는 1983년부터 2019년 데이터 중에 2월 14일 데이터만 가져다가 그 중에서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거를 하이에다가 누적하고 최저 기온에 해당하는 거는 로우에 누적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쌓이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 그래서 결국에는 쭉 여기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83년부터 2019년에 2월 14일 데이터 중에 그 최고 기온은 하이에 최저 기온은 로우에 쌓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쌓은 데이터를 가져다가 뭘 그리자? 시각화하자.
시각화를 할 건데, 여기가 우리는 좀 바뀌어 있어요. 우리는, 콜앱에서 나눔 고딕체로 디폴트 글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마이너스 기호에 해당하는 것도 보이게끔 세팅을 했고, 그다음에 타이틀, 그죠? 우리가 이게 한글로 들어가 있는데, 이 한글로 들어가는 거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콜앱에서 어떤 작업을 했죠? 나눔 고딕체를 설치하는 작업을 했어요. 설치하는 작업을 했고, 자, 그래서 하이와 로우에 쌓여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하이에 해당하는 거는 핫핑크 색깔로 꺾은 선형 그래프를 그리고 그다음에 로우에 해당하는 거를 이 스카이블루 색깔을 가지고 꺾은 선형을 그린다. 그러니까 그릴 때 각각을 구분하기 위해서 범례 표시를 하고 싶어요. 범례 표시하기 위해서는 레이블에 하이와 로우 이렇게 주시고 레전드를 이렇게 주시게 되시면은 이 범례가 표시가 되더라. 그렇죠? 이렇게 코드가 완성이 됐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와지더라.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까지 잘 보이는 것들을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범례도 잘 보이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네요. 그래서 이 1983년도부터 2019년까지 약 36개 정도의 데이터. 그지?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썼을 때 아마 36살, 그죠? 요 언저리의 나이를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코드를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해보죠. 이렇게 하시고, 제목 범례 원하는 색깔도 바꿔보래요. 그래서 앞에서 저는 이제 1월 18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가져다 넣으시고, 이 부분만 바꿔보세요. 01월, 그죠? 여러분들이 1월 8일, 그지? 이렇게 08,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다른 차트가 나오겠죠. 그치? 내 생일의 기온 변화 그래프.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기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1983년도, 이렇게가 있는데, 요게 여러분들 연도로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연도로 바꿔보시면, 여러분들이 태어난 연도부터 현재까지의 연도의 이 데이터들만 이렇게 차트로 그려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지질 데이터다라고 하셔서 지질의 어떤 그 연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신석기 영역만, 그다음에 뭐 구석기 영역만, 그죠? 뭐 그런 데이터들끼리만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범위 설정을 잘 하시면 되겠죠. 범위 설정.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설정을 잘 하셔서 데이터가 의미 있게끔 만들어줘요. 데이터 너무 많으면은 그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각화가 돼서 그런 거가 분석 결과가 의미가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셨고요. 이렇게 해보셨고 내려가셔서 그러면은 기온 데이터를 다양하게 시각화를 해보자라고 돼 있어요. 다양한 시각화. 그래서 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합시다. 준비를 하고. 자, 파일에 4번 저장, 드라이브 4번 저장 이렇게 하셔서 만들어내시고요. 만들어내시고.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게 6장이 들어갔어요. 자, 뒤에가 뭐라고 써있냐. 기온 데이터를 다양하게 시각화하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꺾은 선형을 해보셨는데, 이 다양하게 시각화, 예를 들면 이제 파이 차트나, 그지? 혹은 뭐 막대 그래프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차트들에 해당하는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위에 수두와 그 다음에 요 폰트 설정하시는 거, 그 다음에 요 구글 콜앱하고 드라이브 연동하는 거, 이런 거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시고, 자, 기초 데이터 가져오시는 거, 이런 거 다 필요한데, 그지? 이맨 끝에 차트까지 그리는 거 있었죠? 걔 놔두고, 맨 마지막 거 놔두고 다 지우겠습니다.
나중 거 빼고, 예, 맨 나중 것만 있으면 되겠죠? 맨 나중 거 빼고는 다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필요하고. 다 지우면 MZ, 맨 마지막 것만 살릴게요. 컨트롤 MZ 하시면은 맨 나중 거는 살아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6장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5장은 닫았어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데이터에 질문을 해보자.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보실 때에는 토끼가 보이고요. 이쪽에서 보실 때는 거위가 보이네요. 그래서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토끼 혹은 오리로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도 동일해요. 데이터도 같은 그림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다. 그죠? 자, 데이터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차트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더라도 이 전문가에 따라서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분은 다르게 해석하는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온 것처럼 서울의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전체를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나타냈다. 얘는 그래프만 봐서는 특별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어. 만약에 서울의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거를 꺾은 선이 아니라 뭐다? 다른 걸로 시각화가 됐으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이번에는 히스토그램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상자 그림에 해당하는 거, 히스토그램에 해당하는 거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알게 되면은, 어떤 거가 누적돼가지고 표현되는, 이런 차트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고, 상자 그림에 해당하는 거는 다른 말로 박스 플로우, 상자 자체가 박스죠. 어떤 거를 박스 모양에 해당하는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의 시각화, 다양한 특성, 이런 것들을 알아보지. 그래서, 이번 챕터는 뭐예요? 다른 차트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 서울 기온 데이터 갖다가 그려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꺾은 선형하고 비교해서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좋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밑에다가 자, 텍스트 하나를 이렇게 놓고 이 히스토그램 이렇게 하시고요. 예, 두껍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처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하나짜리로 했죠. 두 개짜리로 하나 만들어 보죠. 리스트 함수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자, 히스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분포 상태를 직사각형 모양의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포 상태, 분포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 나눌 뿐, 퍼져 있다, 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눠서 퍼져 있다. 그래서 데이터가 데이터 퍼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퍼진 정도를 분포라는 단어 뜻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데이터의 빈도에 따라서 높이가 결정되더라. 히스토그램에 대해서는 데이터 빈도, 데이터 빈도에 따라서 막대의 길이가 결정이 되더라. 예를 들면 만약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났으면은 강도가 뭐 소수점 기준이겠지만 이렇게 구간을 좀 잘랐다고 할게요. 1부터 뭐 1.9까지, 2부터 2.9까지, 3부터 3.9까지 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단계를 나눴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진이 났을 때 이번에 2짜리 지진이 났네 이렇게 해서 그 카운트 하나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현재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그 지진의 강도가 낮았었는데 어떤 특정한 연도 이후부터는 강도가 뭐 7, 8도 나오더라.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당하는 거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서
그죠? 분석의 결과로 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원본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임포트 이거는 그냥 쑥 쓸게요. 임포트. 매트플립 라이브러리. 그죠? pyplot, as plt, plt 점, 네, hist, 이렇게 하셔서, 네. 대괄호로 데이터들이 1, 2, 3, 4, 5, 6, 6, 7, 8, 10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래서 이 히스트는 중요한 게 데이터가 이렇게 겹치는 게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지금 1에 해당하는 게 겹쳐놨고요. 그 다음에 6에 해당하는 걸 좀 겹쳐놨어요. 겹쳐놨고. 자, 그렇게 된 거를 쇼해서 표시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 자, 이렇게 표시를 했더니, 처음에 돌릴 땐 시간 좀 걸려요. 자, 결과에 해당하는 거가 1과 6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고, 9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없어요. 그죠? 그렇고, 나머지 2, 3, 4, 5, 7, 8은 데이터가 하나씩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히스토그램에 해당하는 히스트 함수예요. 그치? 그래서 데이터 개수 몇 개 있는지 알려줄 때 씁니다. 히스트 함수에 해당하는 거는 입력 데이터가 1과 6이 2개 있고 9를 제외한 나머지는 1개씩 있다. 그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냈더니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자, 그래서 1과 6에 해당하는 거는 개수가 2개고 9에 해당하는 거는 없고 나머지는 1이다. 그죠? 높이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전에서 이제 확인을 해볼 때는 주사위에 해당하는 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주사위 시뮬레이션 하나 더 그죠? 이렇게 해서 두껍게 처리할게요. 자, 주사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육각이다. 육각이면은 이 육각에 각각의 숫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나올 수 있는 게 1에서 6까지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가 여러분들 상식이고 그 중에 이 던졌을 때 특정 임의의 숫자가 뽑히더라. 자, 그런 거가 랜덤 함수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어제도 이 다이스라고 하는 예제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데 여기도 그런 예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던질 때 일단 주사위를 던져요. 던지게 되면은 주사위 던질 때마다 나온 결과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이 나왔다. 두 번째는 3이 나왔다. 세 번째는 뭐 6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고 자 기록에 해당하는 걸로 통해서 뭘 그려요? 히스토그램을 그리죠. 그래서 이 랜덤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사용하네요. import 랜덤. 그러면 랜덤에 해당하는 것 중에 랜드 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랜덤과 인트 같이 합쳐져 있는 거죠. 합쳐져 있고 1, 45, 1, 6, 그죠? 1, 6 이렇게 할게요. 1, 6 하면은 이제 주사위에 해당하는 1에서 6까지 데이터가 나오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붙여주면 데이터가 1에서 6에 해당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 저는 첫 번째는 6이 나왔네요. 컨트롤 엔터를 하라고 했어요. 이럴 때. 그렇죠? 컨트롤 엔터를 해라. 하시면은 해당되는 셀, 코드 셀에서 계속 커서가 위치하면서 해당되는 결과를 랜덤하게 보여준다. 이제 자, 그래서 1에서 6 사이의 숫자가 무작위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포구문을 통해서 뭐다? 5번을 돌려낼 거예요. 5번을 돌려낼 때 이 5번에 해당하는 걸 기록을 하자. append 해가지고 그치? 기록해서 이 다이스라고 하는 이 리스트형 변수에다가 저장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쓰시고 자 다이스라고 하는 변수 다이스는 주사위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자, 이렇고, 그렇게 한 거를 포인 구문을 통해서, 자, 다이스에 해당하는 거를 5번 값을 저장할 거예요. 저장할 거고, 그죠? 그게 i이라고 썼어. i라고 썼고, 자,
아까는 그냥 프린트를 찍었는데요. 이제는 다이스에다가 append에서 추가를 시킬 거예요. 어떻게 한 거를? 랜덤에 랜덤 인트 한 거를. 이제 이렇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수집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이스에다 하는 결과값을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 6 1 5 3 4라고 이번에 그지? 이거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이렇게 나오게 됐고 컨트롤 엔트를 했을 때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네. 3 3 6 2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랑은 좀 다르지만 의미만 좀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매트플립 라이브러리에다가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 하셔서 매트플립 라이브러리 as 필 py 플롯에 as plt 자, 그러면은 이 plt 가지고 그려내라라고 하는 코드가 뒤에 있어요. 자, plt 가지고 히스트라고 하셔서 자, 다이스에 저장된 거를 빈즈라고 돼 있는데 6개로 구간을 나눈다가 빈즈예요. 그지? 그 주사위는 육면이기 때문에 6개로 나눠서 그런 것들을 쇼해서 보이겠다 할 건데 중간에 생략이래요. 중간 생략은 이거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넣으세요. 이거를 네, 이거 다 넣으세요. 자,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켜내시면 지금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36, 3, 4, 6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이 두 번, 6이 두 번, 그죠? 이렇게 돼 있고 4가 한 번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숫자 8 한번 입력해 보시죠. 네, 코드는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5번, 그죠? 5개의 숫자, 이게 레인지 5기 때문에 5번 반복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이스에 대한 리스트에다가 값이 저장되어 있는 걸 통해서 히스토그램이 표현이 되더라. 히스토그램에 해당하는 거는 누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렇고 빈즈라고 하는 옵션 자체는 구간을 나누는 게 빈즈예요. 그래서 가로축의 구간에 해당하는 거를 나눠주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빈즈는 6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6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막대의 개수, 지금, 막대의 개수가 6개가 나오려고 하면은, 뭐가? 이 구간에 7개가 돼 있어야 겠죠? 하나, 이게 한 칸이고,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그지? 자,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의 개수가 6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더라. 자,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자, 실행 결과에 따라서 얘도 좀 달라지네요. 그치?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렸을 때 1, 2, 3, 4, 5가 적절하게 그죠? 들어가 있으면 어, 이렇게 보이는데 1, 2, 3, 4, 5가 적절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2부터 시작. 2가 지금 3번 나왔네요. 2부터 시작해서 자, 6이 끝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1부터 6까지가 다 나왔다 하시면은 요게 1부터 6까지 쭉 다 보일 거예요. 보일 건데 지금 2부터 6까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나눠서 보인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니까는 3과 5에 해당하는 거가 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 2와 3 사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3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거 막대의 높이는 횟수 3번 나왔다. 이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막대의 높이가 다 다르다. 나오는 거에 횟수가 다르니까 이게 막대의 높이가 뭐 몇 번 나왔는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막대 그래프가 그 주사위를 많이 돌리면 많이 돌수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를 100번 굴리게 되면 자, 시뮬레이션 1부터 6까지 해당하는 거가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게 어떤 거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100번밖에 안 돌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A, 컨트롤 C 복사하셔서 밑에다 넣으시고.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의 개수를 100개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이제 돌려내시게 되시면요. 결과값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한 3번에 해당하는 거가 조금 적고, 나머지 뭐 2번과 6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네요. 근데 이 100번을 했기 때문에 16분의 1이죠. 100에 6분의 1 했더니 16에 해당하는 퍼센트. 그래서 각각 1, 2, 3, 4, 5, 6에 해당하는 이 수치가 16.67 정도의 퍼센트로 분포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많이 돌려보시면은 지금처럼 뭐 각각에 해당하는 것과 대부분 뭐 개수가 똑같다라고 나올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데이터를 여기다 공두 개를 더해 봅시다. 만 정도 했더니 결과값에 해당하는 게 지금 울퉁불퉁하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공을 또 두 개를 한번 더 붙여보죠. 자,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거의 직선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 그지? 그래서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데이터마다의 구분을 별로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 횟수를 100만 번 이렇게 늘려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에서 6까지 해당하는 거를 100만 나누기 6분의 1이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확률에 해당하는 거가 이 정도의 빈도로, 그죠?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온 데이터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 보실 거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입력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텍스트 이렇게 하셔서 4점 기온 데이터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90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수집된 서울 데이터와 서울의 기온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제 꺾은 선형이 아니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을 할 거다라고 돼 있어. 그치? 그래서, 자, 그렇게 하고, 자, 우리는 모든 데이터, 모든 최고 기온 데이터를 가져다가 히스토그램을 표현할 건데, 구간은 100개로 하겠다라고 돼 있어. 그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 중에 기온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있는데 그 기온에 해당하는 거에 구간을 100개로 나누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수치가 10개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거는 표시하는 거는 그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표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실 건데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거 가져오실 거예요. 위에 있는 거 가져오실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 잘 동작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잘 동작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 중에 빼면서 시작합시다. 물론 이제 뭐 이거 다 그냥 쓰시는 게 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한번 해볼게요. CSV, 매트플립 라이브러리, F, 데이터, 텍스트, 그 다음에 리절트라고 여기 들어가 있어요. 리절트. 확인하고 자 여기서 받은 포그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포그문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다 지우세요. 일단 자 그래서 데이터를 로우 변수에다 넣고 if 하셔가지고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최고기온이죠. 최고기온에 해당하는 거가 빈 셀이 아니면 이렇게 작성을 바꿔내시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어디다 집어넣자? result.점 append로 집어넣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버리시고 result라고 하는 신규 그 리절트 변수, 리스트 변수고요. 거기다가 추가를 시킬 거예요. append 추가를 시킬 거고 어떻게 한 거를 low에 마이너스 1한 영역 이게 최고 기온이고 거기를 플롯으로 형변환한 거는 그렇죠?
자, 이렇게 형변하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plt.hist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지워버리시고, plt.histogram. 자, 히스토그램을 그려낼 거고요. 원본 데이터는 리절트에 쌓여져 있는 거, 거기에, 자, 빈에 해당하는 거는 100칸으로 나누고, 컬러에 해당하는 거는 레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은, 결과값에 해당하는 게, 네, 지금 서우턴 CSV 안 나온다고 하시면은, 맨 위에부터 돌리세요. 지금, 요거, 새 파일을 하고서 이 마운트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맨 위에부터 런타임에 해당하는 걸 돌리실 거예요. 런타임을 돌리자. 자, 그러면은, 네. 안 들어가죠? 왜? 네, 돌아가죠? 쭉 이제 돌아가시면은, 여기 한번 에러 났었나, 아까? 다시 만들었죠, 이거? 되네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시켜 주시고, 그러면 밑쪽으로 쭉 돌아가실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에러 떴죠? 에러 떴으면 밑에 있는 것 다시 선택하시고, 네, 런타임 이후셀 실행 다시 돌았고, 네, 여기는 리절트가, 네, 그래서 히스토그램 정상 동작. 자, 이렇게 나오시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 기본 데이터로 히스토그램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그죠?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에 해당하는 걸로 봤을 때, 이 데이터는, 현재 28도, 29도, 그죠? 28도 정도 되네요. 28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가장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툭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도 봤더니 한 3도 정도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 그냥 3도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가 우리나라 데이터잖아요. 우리나라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고요. 사계절 중에서도 좀 특징에 다는 그 계절이 여름과 겨울이죠. 그래서 데이터에서도 그렇게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8도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한 데이터 200개 정도 되네요. 20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냥 영상 3도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거는 한 125개 정도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는 어떤 그 계절 기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하실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데이터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딱 선정을 하려고 잘랐죠. 그치? 어떻게 잘랐어요? 예, 1983년도부터 2019년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자르고, 그거 중에서도 2월 14일로 자르고, 이렇게 해서 특정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 한 20여 개만 모아서 이 차트를 만들었는데, 이 지금 하고 있는 히스토그램에 해당하는 거는 전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누적합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마치 혹이 두 개 달린 낙타등처럼 보인다. 여름하고 겨울이 있는 계절 패턴 때문이다. 그죠? 이런 얘기고요. 그 중에 우리는 이 8월 달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뽑아서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볼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가져다가 복사하시고 밑에다 넣으신 다음에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쭉 볼 건데요. 자, 여기. 자,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를 뭐로 줬냐면은, 어거스트 8월 1일에 해당하는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고, 자, 그 다음에요, month에 해당하는 영역이 하나 생성이 됐어요. 자, month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월이라는 뜻이고요. 자, 로우에 제로에 해당하는 거가, 어, 날짜가 있는 공간, 그거를 스플릿해서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예요? 바 형태에 해당하는 걸로 나눌 거고, 그 중에 월에 해당하는 영역을 가져다 쓸 거예요. 이게 1이죠. 자, 이렇게. 자, 그럼 만약에 이 로우의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이런 곳이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곳인데, 빈 셀이 아니면, 한마디로, 셀에 데이터가 있으면, 어떻게 하자? 그 데이터 중에, 그죠? 데이터 중에 이 월 데이터가 8월 달이면, 8월 달. 자, 그럼 어디다가 누적합한다? 어거스트에 해당하는 변수에 expand해서 뒤에다가 가져다 붙일 건데요. 자, 어떻게? 노에 마이너스 1 하신 거,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는 뭐다? 최고 기온에 해당하는 열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걸 수치 계산하기 위해서는 플롯으로 현변환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집어넣겠다. 어디다가? 어거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자, 그래서 8월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만 수집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된 거를, 어거스트 8월 데이터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빨간색으로 나오는지 확인. 자,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 그래서 이 데이터는 서울시에 해당하는 것 중에 8월달 데이터만 가져다가 히스토그램에 해당하는 걸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표현을 해봤다. 그럼 여름에 해당하는 거에 특징이 있는데, 여름에 해당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쪽에는 횟수죠. 이쪽에는 온도예요. 그러면 현재 이 대한민국의 여름 온도는 20도는 넘고 40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요 구조인데 요 구조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데이터가 몰려 있는 이런 것들을 봤더니 30도부터 34, 3도, 3, 4도, 그지? 이렇게가 대한민국의 여름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온도 값들이다. 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 8월 데이터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했다. 그죠? 종 모양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규 분포 그래프, 그죠? 그래서 이 종 자체가 그냥 데이터가 항상 이 가지고 오시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잘 퍼져 있다라고 하면, 양쪽으로 잘 분포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정규 분포. 한마디로 종 모양에 해당하는 거가 정규 분포예요. 자, 그래서,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잘 퍼져 있는 거야. 어디 한 곳에 몰려 있지 않고 데이터 쫙 다 퍼져 있는 이런 것들을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8월 달에는 최고 기온이 30도다 하던 날이 가장 많았고, 그죠? 이 부분이 잘 보이죠? 다음에 최고 기온이 20도 이하거나 40도에 가까운 적은 거의 없다. 여기 밑에나 여기 위에는 없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히스토그램 갖다가 확인하실 수 있다. 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화에 해당하는 거, 히스토그램 시각화에 해당하는 거를 하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히스토그램으로 바꿔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그대로 컨트롤 A, 컨트롤 C에서 밑에다가 붙입니다. 자, 붙이고 난 다음에는 어디가 바뀌었는지를 쭉 볼 건데요. 자, 이 부분에 어거스트와, 자, 우리 대한민국은 4계절 중에 2계절, 여름하고 겨울이 특별한데, 그죠? 자, 어거스트랑 제뉴얼이 우리 1월 달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트에 해당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여름이고요. 자, 우리 제뉴얼에 해당하는 건 겨울에 해당하는 대표월이에요. 대표월. 자, 그래서 그렇게 된 거를 우리는 8월 달은 뽑아왔으니까 8월 달은 뽑아왔으니까 1월 달도 이렇게 뽑아오자. Shift 그 탭 하시면 이게 내어쓰기가 그러니까 내어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들여쓰기 탭 Shift 탭 하면은 내어쓰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1월로 바꾸는 1월로 바꿔내시고 자, 그 다음에 1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뉴얼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 갖다가 차트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에 해당하는 이 히스토그램의 데이터 중에 자, 뒤에를 여기다가 데이터 두 개니까 레이블에 해당하는 것들의 어거스트 이렇게 하시고 복사를 하셔서 하나를 붙여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다? 제뉴얼에 해당하는 거를 넣고 자, 데이터는 100개씩 돼 있네요. 자, 구간은 100개씩에 해당하는 걸로 나눴고, 이 부분에 B에 해당하는 건 블루. 자, 여기에 레이블 값은 제뉴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걔에 해당하는 거를, 표현을 할 때는 plt.legen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만약에 위치 값을 조정하고 싶다. 뭐, 1, 이런 식으로 로케이션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작. 시키시면 지금 여름과 겨울이 그죠? 확연하게 데이터가 분리가 돼서 보이고 있네요. 그지? 그래서 조금 늦게 치시는 분들은 제가 코드를 드렸으니까 코드 붙여서 결과값을 이렇게 그지? 그래서 한눈에 봐도 빨간색으로 표현된 8월달 히스토그램 20에서 40번 그죠? 20에서 40도고 파란색에 해당하는 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10에서 10범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요 구간에 해당하는 거에 범위는 서로 다른다. 그래서 각각이 다 종 모양이다. 그래서 분포가 잘 퍼져 있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 아, 대한민국의 기온 데이터 갖다가 봤더니 이 나라는 여름과 겨울에 해당하는 이 대표 월, 제뉴얼이 겨울, 그 다음에 8월에 해당하는 어거스트 그 데이터만 모아봤더니 지금처럼 딱 그죠? 구분이 되더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고요. 지금 예, 5시 40분까지 쉬면은 20분 정도 남는데 다 할 수 있나? 예, 10분만 쉬겠습니다. 지금 23분인데요. 35분까지 쉬었다가 우리 남은 시간에 얘네들을 좀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드를 드리고 설명하고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코드 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노션 한번 보시고 노션에 제가 이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달아놨을 거예요. 뭘 달아놨냐면은 모두의 데이터 분석 교재라고 하는 부분 요게 코레코드 달아놨고요. 여기에 우리가 현재 몇 장을 하고 있냐면은 자 이게 지금 6장 하고 있거든요. 6장 6장에 해당하는 거가 요거예요. 요거. 그치?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제가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박스 플롯 이런 것들이 있죠. 박스 플롯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죠? 그래서 얼추 시간상 다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치? 이번 챕터까지 끝내면 자 그래서 쉬었다 갈게요. 10분만 쉴게요. 35분까지 쉬었다 가겠습니다.